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테이트도 동작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상태가 변경될 때 객체가 동작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디자인 패턴이에요. 객체가 특정 상태에 따라서 행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상태를 체크하여 상태에 따라 행위로 취하지 않고 상태를 객체화하여 상태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패턴입니다. 특정 클래스의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각각의 스테이트를 처리하려면 조건문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if, else, else if 뭐 하나 두 개의 if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점점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if 안에 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else 안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위치 케이스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 자체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들 이런 것들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조건들을 클래스로 아예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조건들을 클래스로 캡슐하고 캡슐한 클래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어차피 클래스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 공통 인터페이스만 처리하고 스테이트 클래스 개체를 넘겨줘서 스테이트 클래스 개체에서 실제 동작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패턴이 이런 식으로 위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뭐 하나에 뭉쳐있는 어떤 동작이 있다면 그 동작을 여러 동작이겠죠. 여러 동작들을 각각을 클래스로 나누어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걸 SRP라고 해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는 얘기를 하죠. SOLID라는 디자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지금 설명 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스테이트들의 처리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스테이트 클래스로 캡슐화하여 컨텍스트라는 원래 개체에서 논리를 숨기고요. 컨텍스트는 스테이트 클래스 중 하나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고 있어서 모든 상태 관련 작업을 스테이트 클래스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트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스테이트가 있고 렌더 퍼블리시라는 걸 다큐멘트가 처리를 하는데 이 안쪽에 change state라는 인터페이스를 노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렌더 퍼블리시는 이 다큐멘트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이 변경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다큐멘트의 상태를 드래프트, 모더레이트, 그리고 퍼블리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고요. 스테이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걸 구현한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의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를 넣고 체인지 스테이트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do this나 do that을 처리하게 되면 do that을 concrete state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concrete state 자체도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의 어떤 동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 패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컨텍스트가 하는 일은 스테이트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고 모든 상태별 작업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 객체를 전달하기 위한 세터를 노출하고 있어요. 컨텍스트가 여기에서 세터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change state, change state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state 실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상태별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do this, do that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concrete state는 이 스테이트를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텍스트 개체에 대한 역참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컨텍스트 개체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상태 전환을 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와 컨텍스트 스테이트 모두 컨텍스트의 다음 상태를 설정하고 컨텍스트에 연결된 상태 개체를 교체하여 실제 상태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객체가 있고 상태의 수가 방대하고 상태별 코드가 자주 변경될 때 사용하고요. 클래스드 필드의 현재 값에 따라 클래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대규모 조건으로 클래스가 오염된 경우 if, else, 막 스위치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유사한 상태 및 조건 기반 상태 머신의 전환에 중복 코드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전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전사의 어택과 디펜스를 예를 들어서 전사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노멀 상태가 있고 퓨리 상태, 보통 상태, 분노 상태, 그리고 타이어드라 그래서 피곤 상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상태일 때 어택은 무기를 휘두르어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분노 상태로 변경됩니다. 디펜스는 방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요. 분노 상태일 때 어택은 무기를 2번 휘두르고 그리고 나서 피곤 상태가 되어버려요. 디펜스는 방패를 휘두르고 상태가 피곤 상태가 됩니다. 분노 상태일 땐 어떤 동작을 해도 피곤 상태가 되겠네요. 피곤 상태는 어택이면 그냥 밀쳐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디펜스라고 하면 휴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있다가 상태가 다시 보통 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이런 걸 구현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자,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워리어를 한번 볼게요. 유닛 컨텍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어택, 디펜스, 그리고 트랜지션 2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체인지 스테이트겠죠. 그래서 이 유닛 컨텍스트라는 실제 콘크리트 컨텍스트를 보면 유닛 스테이트를 받고 생성자에서요. 걔를 가지고 뭔가 트랜지션 2, 이니셜 스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2는 어떤 상태로 변경할 건지를 처리해줘요. 그리고 스테이트에다가 set context 이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컨텍스트를 전달해 줍니다. 역참조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워리어라는 유닛 컨텍스트를 만들고 어택일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처리, 디펜스일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닛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set context가 있을 거고 attack, defense가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닛 스테이트 abstract 클래스에 보시면 attack, defense는 abstract로 그냥 인터페이스 선언만 하고요. set context를 통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내역을 주입받아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normal state는 attack을 하게 되면 무기를 휘두른다 하고 그 다음에 change 하겠죠. state를 transition 2를 통해서 pure state로 바꿔줘요. 그리고 defense를 하게 되면 방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무기를 2번 휘두름 처리를 하고요. change 합니다. 이제 tired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펜스를 하게 되면 방패를 휘두르고 tired state로 돌아가요. tired state는 어택하면 밀쳐내기, 그리고 디펜스를 하면 휴식하고요. 휴식한 이후에 normal state로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가 state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보시면 이제 normal state를 가지고 context, attack, defense 했죠. 그러면 공격할 때마다 state들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마지막에 tired state에서는 방어를 하게 되면 다시 normal state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iUnit context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유닛 컨텍스트를 구현한 콘크리트 유닛 컨텍스트가 있어요. iUnit context는 attack하고 defense를 가지고 있을 거고 transition 2라는 걸 가지고 state를 변형해 줍니다. 초기에 유닛 컨텍스트를 생성할 때 initial state, 이 유닛 스테이트가 initial state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state 값을 넣어서 transition 2 하도록 해놓고요. transition 2 하면 transition은 이 컨텍스트를 전달을 해서 이 state가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attack, defense에 대한 abstract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warrior를 보시면 유닛 컨텍스트라는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아서요. attack과 defense를 처리하는데 attack 보시면 state에 대한 attack을 처리하고 defense는
스테이트에 대한 디펜스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택이나 디펜스를 처리하는 스테이트에 보시면 set 컨텍스트도 있죠. 인터페이스가 들어있어서 이 컨텍스트에 대한 내역을 받아와요. 이거는 아까 여기에서 역참조하고 있죠. 트랜지션 2에서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 normal state, pure state, tire state라고 해서 세 가지 스테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normal state는 어택할 때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트랜지션 합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때 어떤 다른 스테이트로 변형을 하도록 동작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타이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걸 사용해 보시면 일단 저는 그냥 워리어라고 할게요. 워리어 컨텍스트 어차피 워리어니까요. 워리어의 초기 값을 넘겨줍니다. 뉴로 해야겠죠? 뉴 워리어의 초기 값을 넘겨줘요. 노멀 스테이트라고 해서 노멀 스테이트부터 나는 실행하도록 할 테니까 노멀 스테이트를 넣고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아니고 warrior 어택 하고 또 어택 그 이후에 디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펜스 그리고 디펜스를 한번 더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컨텍스트 처음 초기 상태가 트랜지션 to normal state가 됐고요. 공격해서 무기를 휘두르고 나니까 분노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무기를 두 번 휘두릅니다. 공격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tired state, 이제 피로한 상태가 되었고, 이때 공격하니까 밀쳐내기 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고 나면 이제 휴식을 하게 되고, 휴식하니까 다시 normal state로 돌아와서 다시 방어를 하면 방패를 들어 올려서 상대의 공격을 막습니다. 이런 형태로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노멀 스테이트로 해놨는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 노멀 스테이트가 아니고 타이어드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또 동작이 바뀌겠죠. 타이어드 해보시면, 자, 처음에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밀쳐내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방어를 하고 나면 노멀 스테이트로 변경이 돼서 방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퓨리 스테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퓨리 스테이트로 바꾸면, 자, 퓨리는 무기를 두 번 휘두르고 바로 타이어드 형태로 가서 밀쳐내기 다시 두 번 해보고, 어택이 두 번 들어왔으니까 휴식하고 다시 노멀 스테이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스테이트를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자체도 계속 추가할 수 있죠. 만약에 동작 중에 내가 퓨리 스테이트 다음에 디펜스를 하게 되면 타이어드가 아니고 다시 노멀로 이동하게 그 동작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요. 이쪽 타이어드 스테이트만 노멀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패턴을 스테이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